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7주차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수업의 주제는 엔트로피 혼합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3장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주차 2차 시에는 우리가 이제 깁스 패러독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깁스 패러독스는 뭐냐 하면 두 동일한 입자가 혼합될 때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우리가 서로 구별 가능한 입자가 혼합될 때는 그 고전 연력학과 그 통계역학적인 개념의 우리가 그런 모순이 없었는데, 두 입자가 만약에 그 n개의 입자가 구별 가능한 입자, 구별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identical particle, 그래서 동일 입자라고 하는데, 이 동일 입자가 혼합될 때는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고전 연력학과 통계역학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깁스 패러독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깁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 입자를 취급을 할 때는 우리가 구별 가능한 입자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게 이제 양자 통계역학의 개발에 이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입자, 구별 불가능한 입자인 경우, 이상기체인 경우에 엔트로피를 구하면 그 엔트로피를 구하는 엔트로피에 대한 결과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S는 뭐 NK의 ln 수밀도하고 분의 우리가 이제 퀀텀 컨센트레이션, 양자 농도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스탄트함 2분의 5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구별 불가능한 입자, 동일 입자의 엔트로피에 대한 식을 우리가 사크로 테트로드 방정식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 불가능한 이상기체의 경우에 뭐 분배함수는 구별 가능한 경우하고 좀 달라질 테고,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구별 가능하나 구별 불가능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당연히 구별 불가능한 그 입자와 구별 가능한 입자의 엔트로피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깁스 패러독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7주차 3차 시 수업에서는 엔트로피 혼합이라는 큰 주제를 설정을 했는데,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합금계의 혼합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준위계의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 문제로 조화진동자의 분배함수, 에너지,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엔트로피 혼합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엔트로피 혼합은 사실 지난 시간에 이상기체의 혼합도 엔트로피 혼합과 관련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고체의 경우에 n-t개의 원소 A와 t개의 원소 B로 구성된 고체의 경우, n-t개의 원소 A와 small t개의 원소 B로 구성된 고체의 경우에 다중도 함수는, 보통 다중도 함수 하면 이제 A와 B의 모든 가능한 배열수, 보통 미시 상태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중도 함수는 기호로는 gn, t. 그래서 다중도 함수는 n-t 팩토리얼 곱하기 t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다중도 함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는 kb의 ln 다중도 함수, 그리고 다중도 함수는 kb ln n 팩토리얼 빼기 ln n-t 팩토리얼 빼기 ln t 팩토리얼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스털링 근사를 쓰게 되면 ln n 팩토리얼은 n ln n 마이너스 n, ln n-t 팩토리얼은 n-t ln n 마이너스 n-t ln t 팩토리얼은 t ln t 마이너스 t, 이제 전체적인 부호 때문에 이 부호가 바뀐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스털링 근사를 취해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t 플러스 t, 그래서 이거 세 개 항 로그를 포함하지 않은
세 개의 항은 이렇게 서로 상쇄, 캔슬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정리를 해주면, 얘는 KB의 n, ln, 마이너스 n-t, 그 다음에 요 ln, n-t를 제가 n으로 우리가 n을 바깥으로 빼줘서 n, ln, n 곱하기 1 빼기 n분의 t. 그래서 a 곱하기 b로 우리가 만들어줘서 ln n 더하기 ln 1 빼기 n분의 t로 나눠줬습니다. 요 지금 불리한 과정을 이해하시겠죠? 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t ln t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놈은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식하고 마지막 세 번째 식을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을 정리한 건 아니네요. 요거는 지금 첫 번째 ln을 묶어줬나 보네요. ln과 여기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ln을 묶어주면 n 빼기 n 더하기 t. 그래서 r자로는 이제 코에피션트가 t ln,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ln 항을 묶어준 놈이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식은 마이너스 n 빼기 t에 ln 1 빼기 n분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ln t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것도 이해하시겠죠?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번에는 이제 요놈이 공통인수 t를 제가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을 묶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t로 묶어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t에 ln t over n. 그래서 요놈은 이제 마이너스 t에 ln t over n.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을 묶어준 게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식은 그냥 썼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t에 ln 1 마이너스 n분의 t. 제가 여기에다가 요 지금 마지막 식에다가 원래는 t의 ln n분의 t인데 제가 여기를 분모 분자에 n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요 식은 이제 이렇게 나타내줬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요 놈은 1 빼기 n over t를 제가 n분의 t라고 하는 놈을 제가 x 이렇게 둘게요. n분의 t를 이제 x 이렇게 두면 엔트로피 s는 x의 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n을 바깥으로 뺐고, 그래서 마이너스 nk에 1 빼기 x에 ln 1 빼기 x 더하기 x 타임스 ln x 이렇게 주어지네요. 이렇게 주어진 엔트로피의 의미는 A는 1-x, A의 1-x times B, B라고 하는 원소는 X라고 하는 그 B를 갖는 A의 1-x, BX의 혼합 엔트로피, A 원소와 B 원소의 혼합 엔트로피를 X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 1 빼기 x의 ln 1-x 더하기 x의 ln x를 우리가 플러스를 해보면 x가 0일 때, x가 0이 되면 요 놈은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x가 0이 되면 ln 1이 돼서 얘도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x가 0일 때 0이 되고, x가 1일 때 ln 1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 요 놈이 0이 돼서 엔드 포인트에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가 아닌 데서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 되면 x가 2분의 1이 될 때가 그때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로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2분의 1.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그냥 로그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로그 2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맥시멈 값을 갖습니다. 이 그래프 x에 따른 그 엔트로피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두 혼합계의 엔트로피는 엔드 포인트에서 x가 0하고 1일 때를 제외하고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어떤 경우가 0이라고요? x가 0이라고 하는 건 t가 0이라는 얘기죠. t가 0이라는 얘기는 모든 원소가 A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X가 1이 된다는 얘기는 T가 N이 되니까
그때는 모든 원소가 B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합금,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엔트로피가 0이지만 이제 그 A하고 B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7장에 있는 그 연습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를 제가 시험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3-1, 연습 문제 3-1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3-1의 첫 번째 질문은 에너지가 0과 엡실런인 두 상태로 된 개의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를 온도 T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분배함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상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분배함수는 엡실런 S가 그러니까 0인 상태, 에너지가 0인 상태하고 에너지가 엡실런인 상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분배함수는 아주 심플하게 투 스테이트 시스템은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런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분배함수를 계산하면 홀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KT의 lng 이렇게 되니까 F는 마이너스 KT의 lng가 되고 이놈은 마이너스 KT의 ln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런 베타 자리에 이제 오버 KT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이제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로부터 개의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엔트로피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분배 함수로부터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U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lng. 그래서 lng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ln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런 로그 값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로그 x는 x분의 x 프라임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분의 x 프라임. 이 프라임은 베타에 대한 이 함수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제 이런 얘기니까 위에 있는 놈을 미분해주면 1은 뭐 상수니까 0이 될 테고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엡실런이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엡실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오버롤로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돼서 분모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런 분의 엡실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부호 같은 거 혹시 틀려가지고 아쉽게 틀리지 마시고 계산할 때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는 프리 에너지를 알면 다른 놈은 다 일정하게 하고 프리 에너지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프리 에너지 근데 여기는 뭐 다른 것도 없네요. 그냥 템퍼러처의 함수로 주어지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이 프리 에너지를 미분해 준데 이게 마이너스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얘도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고 요 놈도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놈을 미분해 주면 K 볼츠만 상수만 남고 K 곱하기 로그 더하기 KT에다가 요 로그 값을 미분해 주면 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분의 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미분값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은 아까 이 놈은 근데 뭐에 대한 베타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이니까 요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죠? 요 놈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얘는 T분의 1을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그놈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미 마이너스 K분의 엡실론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그래서 플러스 K T제곱분의 엡실론의 익스포넨셜 함수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실수하지 않고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KT 곱하기 엡실런 KT 나누기 KT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T분의 엡실런 이렇게 되겠네요. T분의 엡실런 요거의 공통인수는 T분의 엡실런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해주면 KB 로그 더하기 T분의 엡실런의
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이제 엔트로피의 함수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고 엔트로피는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가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익스포넨셜 0으로 수렴하니까 1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1, 뭐 이게 무지무지 작아서 어떨 때는 1 마이너스 세컨 오더도 중요하죠. 그래서 1 빼기 KT분의 엡실론 이런 식으로 쭉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줄 텐데 이 경우는 이 분모를 보면 1 플러스 0, 1 플러스 1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첫 번째 항까지만 근사를 시켜주면 됩니다. 어차피 0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는 우리가 이제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부호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근사를 취해주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식을 취해주면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KB에 ln 1 더하기 1 분의 T분의 엡실론에 ln 2 분의 1 그죠? 근데 이놈은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이놈은 다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T가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가 되면 엔트로피는 KB에 ln2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연습 문제 3-3번 문항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조화진동자 문제입니다. 1차원 조화진동자는 등 간격의 무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n번째 상태의 에너지는 이 n은 NH바 오메가이다. n은 0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쭉 가는 거고 첫 번째 질문은 프리 에너지를 구하고 고온에서의 근사값을 구하시오. 프리 에너지를 구한다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분배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 분배 함수를 계산해주면 얘는 이제 그 볼츠만 상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n을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놈은 이제 엡실론 n은 NH바 오메가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 베타 h바 오메가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x를 썸메이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x를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썸을 해주면 얘는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우리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조화진동자의 경우에 분배함수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분배함수를 계산을 하면 이제 자유에너지는 당연히 계산이 되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T의 lnG 그래서 이놈은 이제 마이너스 KT의 ln 이놈 이렇게 주어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유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리미팅 케이스를 계산을 해줄 때 지금 문제는 고온에서의 근사값 그래서 KT 템퍼러처가 H바 오메가보다 무지무지 클 때는 익스포넨셜 H바 오메가 오버 KT가 익스포넨셜 0 그래서 거의 0으로 가는 리밋이잖아요. 이게 요 놈 익스포넨셜 X가 무지무지 작을 때인데 아까는 여기 1까지만 가장 리딩 오더 first term만 우리가 요 놈을 취해줬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를 1로 놓으면 이 분모가 발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만 집어넣어주면 이게 발산을 하니까 세컨 오더까지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려를 해주면 요 놈은 1 빼기 1 더하기 KT분의 h바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고온에서의 근사값은 프리 에너지의 경우는 마이너스 KT의 ln h바 오메가의 KT 그래서 이 값의 크기 자체는 무지무지 크게 되지만 무지무지 커서 발산하는 거로 가지만 우리가 이제 템퍼러처의 함수로 나타내지면 이런 비헤이비어를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엔트로피를 구하고 고온과 저온에서의 근사값을 구하시오. 이 경우는 이제 고온과 저온을 다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온과 저온을 다 구하라고 하니까 F에서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프리 에너지를 알면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프리 에너지의 템퍼러처의 음의 미분. 근데 아까 고온에서의 근사값을 계산해주면 그거 쓸 수도 있지만 저온까지 해야 돼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KT의 ln this one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KB 컨스탄트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항 얘는 이제 요 놈도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고 얘도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미분 두 번 해주라는 얘기죠. 첫 번째 놈을 미분해주면 KB의 로그 값, 그죠? 두 번째 놈을 미분해주면 플러스 KT의 요 놈을 미분해준 값, 그렇죠? 그래서 그 놈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KT의 로그 함수를 미분해주면 로그 X를 미분해주면 로그 X는 X분의 X 프라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놈분의 이거의 미분값. 여기 미분은 뭐죠?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 우리가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은 요 놈을 T에 대한 미분. 다시 이놈을 미분해주면 A분의 B를 미분해주는 거니까 그게 오늘 A제곱분의 A 프라임 B 빼기 A의 B 프라임. A 프라임 B는 0이니까 빼기 A의 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빼기 A의 B 프라임. 그래서 요 놈은 B 프라임 빼기 A인데 여기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놈은 0이 될 테니까 요 놈만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미분을 할 때 이런 미분을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건 익스포넨셜, 이거 t에 대한 미분이니까 t분의 1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k분의 h바 오메가는 이미 나올 테니까 거기 플러스가 나와서 k분의 h바 오메가의 t제곱분의 1을 곱해주고 익스포넨셜 함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놈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는 KB 로그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1 더하기 요 놈을 정리해주면 여기는 KT가 있고 여기 KT 제곱이 있으니까 T분의 엡실론, 아까 T분의 H바 오메가 곱하기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바 오메가 오버 KT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바 오버 KT. 그러니까 1차원 조화진 동자인 경우도 엔트로피는 꽤나 복잡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엔트로피를 이렇게 구했고, 일단 고온에서의 근사값과 저온에서의 근사값을 계산해주면, 먼저 이제 KT가 H바 오메가보다 무지무지 클 때, 고온에서는 이거 분모가 무지무지 크니까, 이거 다시 익스포넨셜 제로로 가는 놈이고, 이게 X 값이 무지무지 작을 때는 1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이 오더. 제가 이 두 번째 항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다가 근사값을 취해줄 때 이걸 1만 넣어주면 이 분모가 발산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두 번째 항, 세컨 텀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이제 넣어주면 얘는 KB에 요 놈이 1 빼기 이 놈이니까 그냥 얘는 H바 오메가분의 KT, 여기 안에는 이제 H바 오메가분의 KT 곱하기 T분의 H바 오메가에 여기도 두 번째 항에서 H바 오메가분의 KT가 올라갈 테고, 요 놈은 제가 세컨 항까지 안 줬어요. 그죠? 요 놈은 그냥 익스포넨셜 제로로 가니까 1로 보내준 겁니다. 얘는 1로 보내주고 요 놈을 계산할 때는 요 항을 넣어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식을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T분의 H바 오메가에 H바 오메가에 KT.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TT, 템퍼러처 H바 오메가 이런 거 다 캔슬 시켜주면 여기는 KB 이런 거 하나만 달랑 남겠네요. 그래서 얘는 KB의 그 고온에서의 근사값은 여기가 KB만 남는 거죠. 볼츠만 상수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값. 이게 이제 고온에서 엔트로피의 근사값이 됩니다. 저온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T가 H바 오메가보다 무지무지 작아지면 요 놈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니까 익스포넨셜 함수가 다 0으로 가게 돼요. 여기도 익스포넨셜 0으로 가고 요 놈도 0으로 가고, 얘는 두 번째 항은 이미 0으로 가네요.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수렴하고 t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지만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0분의 0의 꼴이지만 이놈이 더 빨리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0이 됩니다. 첫 번째 항도 당연히 계산해주면 S는 KB에 ln 1 이렇게 되니까 로그 1은 0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온에서는 엔트로피가 0으로 간다. 굉장히 템퍼러처가 무지무지 낮아지게 되면 거의 지로 템퍼러처로 가게 되면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문항은 202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문제입니다. 그 중간고사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별 가능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가상의 입자들로 구성된 개가 온도가 T인 열 저장체, 열원이죠. 열 저장체와 접촉하여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각 입자는 4개의 에너지 상태, 이게 2스테이트가 아니고 이제 4스테이트. 그래서 4개의 에너지 상태가 n 엡실런, 그래서 n이 0, 1, 2, 3을 가지며 각 에너지 상태는 겹침이 없다. 겹침은 제가 우리 통계에서는 다중도, 우리가 축퇴도, 겹침수 이런 게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상태에 각 에너지 준위에 하나씩의 독립적인 상태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 입자 하나의 분배함수 Z와 평균 에너지를 각각 구하시오. 입자가 n이 1인 상태에 있을 확률이 n이 3인 상태에 있을 확률보다 4배 클 때 온도 T0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자 하나의 분배함수는 어떻게 되죠? 상태가 4개니까 분배함수는 에너지 n이 0, 1, 2, 3. 그죠? 0, 1, 2, 3일 때를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런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2 베타 엡실런 더하기 마이너스 3 베타 엡실런, 이게 3까지 이제 더해주면 되니까 이게 이제 분배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는 분배함수의 로그 값을 계산하고 그걸 그 베타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우리가 에너지의 평균 값을 계산해 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로그 함수, 로그 x는 x분의 x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은 이제 x분의 x 프라임, 요 놈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여기 마이너스 엡실런이 튀어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엡실런이 튀어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엡실런이 튀어나오는데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엡실런은 공통인수, 그래서 그걸 엡실런으로 다 묶어주면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런 더하기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베타 엡실런 더하기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 베타 엡실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배함수, 입자 하나의 분배함수,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이 또 이제 파란색의 질문은 입자가 n이 1인 상태에 있을 확률과 n이 3인 상태에 있을 확률을 먼저 계산해주면 n이 1인 상태에 있을 확률은 분배함수분의 n이 1인 상태에 해당하는 볼츠만 인자, 그래서 z분의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런, n이 3인 상태에 있을 확률은 볼츠만 그 분배함수분의 이게 n이 3인 상태에 있을 확률이니까 n이 3인 상태에 있을 확률은 z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 베타 엡실런, 이게 각각의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이 되는 거고, 요 놈은 그 확률의 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n이 3인 상태에 있을 확률보다 n이 1인 상태에 있을 확률이 4배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익스포넨셜 3베타 엡실런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런이 4가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2 베타 엡실런이 4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양변에 그 로그를 취해주면 2 베타 엡실런은 ln4가 되고 2 엡실런의 베타는 kt분의 1이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템퍼러처가 T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템퍼러처가 T0가 돼서 KT0분의 2 엡실런은
ln4 그래서 t0를 우리가 써주면 t0는 kln4 kln4분의 2 엡실론 혹은 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니까 2kln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kb의 ln2분의 엡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식에서 세 번째식 넘어가는 과정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자신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쓰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 문제 한 두 문항과 중등 임용시험 기출 문제를 한 문항 정도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차시 7주차 3차시에는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혼합, 금속의 엔트로피 혼합, 합금의 엔트로피 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준익의 투-스테이트 시스템과 포-스테이트 시스템에서의 분배 함수를 구하고 자유에너지를 구하고 엔트로피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고온 영역에서의 근사값, 저온 영역에서의 근사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화진동자계의 에너지와 엔트로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에서의 근사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8주차에는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시고 9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플랑크 분포함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랑크 분포함수 1차시 수업에서는 흑체 복사 그리고 플랑크 분포함수,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